I can't help myself when you're not around. You're all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희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다이어트와 관련한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다이어트를 하는 당신이 알아야 될 3가지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당신이 지켜야 될 3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영상 썸네일이나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41kg였는데 42kg가 됐어요. 지금 42kg를 유지하고 있는 유지어터인데 41kg 때보다 42kg 때 지금 몸이 조금 더 말라 보입니다. 몸무게는 1kg가 더 쪘지만 몸은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바로 숫자에 집착하지 말기. 이 숫자는 바로 몸무게 그리고 칼로리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몸무게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 매일 아침 체중계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몸무게를 확인을 했는데 다이어트를 하는 초반에는 0.5kg 이상씩 맨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내가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니까 몸무게가 쑥쑥 빠지는 게.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몸무게가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몸무게가 빠지는 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전날이랑 똑같이 운동을 하고 똑같이 먹었는데 0.2kg가 빠진 적도 있고요. 몸무게가 그대로였던 적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0.3kg가 쪘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몸무게에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왜 난 어제랑 똑같이 밥 먹고 운동했는데 몸무게가 쪘지?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 안에 분노가 점점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음식으로 터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이건 솔직히 좀 다행인 경우인데 본인이 살이 너무 안 빠진다고 본인이 원래 먹던 양을 더 줄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지 않은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몸무게가 이렇게 빠지는 걸 보면은 다이어트하는 재미가 생기긴 하지만 몸무게가 안 빠지기 시작하면 그건 굉장히 다이어트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몸무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그대로 식단하고 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살이 쪘으면 내가 물을 좀 많이 먹었나 보다. 살이 빠졌으면 역시 난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몸무게 안 빠져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옛날에 못 입었던 옷들 한번 입어보시고 거울로 본인 몸 체크하면서 조금 자존감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칼로리 집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다이어트 영상을 올리고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 언니 하루에 몇 칼로리 드신 거예요? 근데 전 몰라요. 제가 하루에 몇 칼로리 먹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저는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먹지 않거든요. 제가 집에서 건강한 재료로 건강한 방식으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건강한 음식이고 칼로리가 낮겠지 라는 생각으로 먹었기 때문에 제가 1000칼로리를 먹었는지 1200칼로리를 먹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칼로리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500칼로리인 음식인데도 영양성분이 너무 좋고 건강한 음식이 있는 반면에 300칼로리 음식인데도 영양성분이 쓰레기인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 한 칼로리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그 음식 자체가 건강한 음식인지 안 건강한 음식인지가 중요하지 칼로리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 과자 칼로리가 보통 300에서 400 정도 되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한 끼에 300에서 400칼로리를 먹는다고 쳐요? 그럼 과자를 먹으면 본인이 한 끼를 더 먹은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또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아, 내가 과자로 한 끼를 날려버렸다니. 그러면서 또 자책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래가지고 이건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칼로리에 대한 집착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칼로리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저도 칼로리를 보긴 보는데 어떨 때 보냐면 똑같은 식빵을 사야 되는데 어떤 게 칼로리가 더 낮은지 어떤 게 영양성분이 또 좋은지 이런 걸 볼 때 칼로리를 많이 보고요. 아니면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 칼로리를 봅니다. 아니 이거 칼로리가 600칼로리나 되네? 내가 한 끼에 600칼로리나 먹었다고? 난 진짜 돼지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600칼로리 먹었으면 아 600칼로리나 되는구나. 오늘 운동해야겠다. 그냥 맛있는 음식 먹었으니까 운동해야겠다 라는 식의 단순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었구나.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내가 칼로리가 400칼로리가 되는 과자를 먹었다. 오늘 운동 400칼로리만큼 해야지. 이렇게 칼로리에 집착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켜야 할 2번째는요. 바로 라면 먹지 않기.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하시겠죠? 그럼 떡볶이는 먹어도 되나? 피자는 먹어도 되나? 치킨은 먹어도 되나?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라요. 라면 먹지 않기지만 라면부터 먹지 않기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엽떡, 치킨, 피자 가격대 좀 비싼 거 아시죠? 솔직히 기본 2만원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은 또 얼마나 많아요. 양이 많아서 나중에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요. 여러분 라면 생각해보세요. 가격이 얼마나 저렴합니까? 진짜 비싸도 3,000원 하고 양도 1인분 양에 딱 적당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새벽 2시든 새벽 4시든 그냥 집 앞 편의점 나가서 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라면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다른 인스턴트 음식들은 맛있긴 한데 진입장벽이 조금 높아요. 내가 고민해야 될 게 조금 많은데 라면은 고민해야 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라면을 먹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불닭볶음면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집에 불닭볶음면을 사놨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집에 불닭볶음면을 안 사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먹는데 집에 불닭볶음면을 사놓으니까 일주일에 3번은 거뜬하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면을 먹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라면을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게 되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고 맛있으니까.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라면을 딱 한 번 먹잖아요. 그러면 계속 생각나고 또 먹게 됩니다. 라면이 굉장히 마성의 음식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라면부터 드시지 마세요. 라면부터 안 먹는 습관을 가져야 다른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도 자주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한 지 좀 됐는데 라면을 한 2-3번? 여태까지 라면을 2-3번 정도밖에 안 먹어본 것 같아요. 가끔 한 달에 2번씩 뭐 엽떡을 먹는다거나 치킨을 먹는다거나 그러긴 하는데 라면은 진짜 안 먹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는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라면부터 안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 라면 드시지 마세요. 저는 진짜 불닭볶음면에 삼각김밥 먹는 거에 아주 푹 빠져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먹다가 최대 몸무게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3번째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한데 세 번째는 더 중요해요. 바로 다이어트 보조제 먹지 않기. 여러분, 이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면은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하는 이유는 다이어트 하는 동안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이어트 보조제는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의지를 한풀 꺾어 놓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이어트 보조제는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걸 막아준다.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어떨 때 드시겠어요? 탄수화물을 드실 때 드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이어트 보조제를 사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있으니까 이거 먹어도 좀 괜찮겠지? 그러면서 조금 더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냐면 난 다이어트 보조제가 있으니까. 이거 먹으면 살이 덜 찌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긴 한데 식단이나 운동을 병행하지 않고 다이어트 보조제만 먹으면 몸무게가 빠지진 않아요. 근데 유지는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 왜 보조제를 먹지 말라 그러냐면 다이어트는 의지가 진짜 중요해요.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게 되면 그 의지가 조금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다이어트 할 때 본인의 의지, 그냥 본인의 노력, 온전히 그 본인의 노력만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조제에 의존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식단해서 좋은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으면 확실히 좀 살찌는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저도 다이어트 보조제 진짜 많이 먹었는데 효과 본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유지어터 분들에게는 다이어트 보조제는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왜냐면 유지어터는 그래도 좀 느슨하잖아요. 맛있는 음식 몇 번 가끔 먹기도 하고. 그럴 때 가끔 그렇게 다이어트 보조제 먹어주면 이제 살이 찌진 않고 유지가 되니까 그건 괜찮은데 다이어트를 하기로 맘먹은 사람이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 의존을 해서 다이어트 하는 건 비추천드려요. 다이어트 보조제 평생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다이어트를 마음을 먹었다면 그냥 온전히 본인의 노력으로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시면서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인의 노력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유지도 훨씬 쉬워집니다. 왜냐면 이미 좋은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다이어트 보조제에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다이어트 보조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할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 몸무게와 칼로리에 집착하지 않기. 두 번째, 라면부터 먹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다이어트 보조제 먹지 않기. 이렇게 3가지 지켜주시고 운동과 식단 병행해서 다이어트 하신다면 다이어트 무조건 성공하실 거예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 좋은 습관을 기르셔가지고 지속 가능한 건강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화이팅이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 When you're not around.